객체 지향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C++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주자죠. 근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 특성은 뭔가 하면 바로 상속입니다. 클래스도 중요하지만 클래스만큼 중요한 게 상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구별을 할 때, 자, 이런 관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자, 색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체 언어하고 객체 지향 언어를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객체 언어는 당연히 클래스를 쓰는 언어입니다. 클래스를 써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단위로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이 클래스 구조를 설계하는 언어가 객체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클래스 정의가 객체 언어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근데 객체 지향 언어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이유는 코드 블록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코드 블록입니다. 이 코드 블록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까라는 부분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코드 블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개념 중에서 코드 블록을 그나마 잘 사람 관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들이 계층화를 이루게 합니다. 계층화를 이루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 코드가 자식 코드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코드 블록이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 상속 개념이 없을 때는 내가 코드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해서 변경을 하잖아요. 우리가 C언에서 했던 것처럼 코드 복사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마다 필요한 코드 블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잘 푸는 코드 블록이 있다고 하면 이 코드 블록은 그 문제는 잘 풀지만 비슷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할 때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기본 코드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수정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상속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 코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부모 클래스는 건드리지 않고 자식 클래스에서 필요한 기능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코드 개발을 계속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클래스들의 상속 계층이 더 많아지겠죠. 자, 많아지긴 하지만 원래 코드들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점은 내가 코드를 개발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버그를 발견하기도 하고 개선책을 찾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내게 되면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코드를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코드 바꾸는 게 어디 쉽습니까? 하나가 바뀌면 딴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잘 안 바꿉니다. 바꾸어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객체 지향 언어는 어떻습니까? 일단 캡슐화를 했죠. 함부로 영향 끼치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고 영향 끼칠 만한 부분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꾸는 기능이 부모 쪽이라고 하면 부모 쪽만 내가 잘 바꿔 놓으면 자식 쪽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이런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부분은 객체 지향 언어가 그런 걸 저절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객체 설계자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객체 지향 철학을 가지고 코드를 설계한다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protected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 protected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상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문제 없는지 한번 빌드 해 봅니다. 자, 당연히 문제는 없겠고요. 우리가 이제 상속 테스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계층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 생물 시간에 나오는 동물의 그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동물에 대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드 파일에 가서 추가를 합니다. 새 항목 추가하는데 이번 헤드 파일을 애니멀로 잡습니다. 애니멀. 자, 애니멀로 잡아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 클래스는 입출력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IO 스트림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이 가니까 애니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정의해야 되니까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그룹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생성자하고 소멸자가 들어갑니다. 프로퍼티는 프라이빗 그룹에 들어가니까 동물이니까 동물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우리 스트링으로 하니까 자, include에서 스트링을 하나 잡습니다. 잡아서 얘는 프라이빗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스트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 동물의 이름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get하고 set가 필요하니까 자, 이름을 얻고 싶으면 getName이라고 적고 입력은 아무것도 없고 프로퍼티 변경하지 않으니까 const라고 하는 상수 한정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값은 스트링을 return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turn name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설정하고 싶으면 set name을 해주고 자, 이번에는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요 입력 받은 이름으로 이제 연산하면 되는데 출력은 그냥 값을 설정만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이름은 네임 쪽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다만 이 클래스를 우리 받을 때 특별한 게 없으면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 참조자를 써서 원본에 직접 접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name이란 원본에 스트링 자료형을 가진 name이란 이름에 내가 직접 접근을 합니다. 얘가 그 표시입니다. 직접 접근을 하지만 name을 내가 바꾸진 않을 거니까 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를 써가지고 한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는 자주 쓸 거니까 자주 쓴다고 하고 더 이상 스탠다드 콜론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니멀 그 다음에 애니멀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이 나오는 이유는 애니멀을 내가 include 안 해서 그런 거죠. 자, 애니멀 해서 얘 이름은 animal.setName 해서 뭐 사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고 출력하고 싶으면 cout에 animal.getName 해서 이름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니멀의 속성을 가진 부분을 프로퍼티에 저장을 해서 내가 필요한 연산, 메서드를 항상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한정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protected라고 하는 겁니다. protected. 그래서 이 동물이 이제 뭘 먹을 거니까 이 동물의 푸드를 protected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의 고향, 서식지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좀 고상했으면 habitat이라고 할 건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home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 동물들의 속성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해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private하고 protected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private은 사적이라는 거고 public은 공적이라는 거니까 분명히 반대말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protected는 보호한다는 거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를 이제 접근을 할 때, 자, 멤버 접근할 때 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멤버의 접근 한정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퍼블릭하고 프라이빗하고 프로텍티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고 프로텍티드는 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 블럭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퍼블릭은 구조체, 스트럭처럼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은 항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는 외부 접근을 못하게 보호를 하는 거라서 외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얘가 상속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상속으로 접근할 건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굉장히 쉬워요. 퍼블릭은 언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하든 상속으로 접근을 하든 멤버에 항상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빗은 항상 접근을 못합니다. 현재 클래스의 코드 블록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지 이 코드 블록의 외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프로텍티드는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접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의 절충한 접근 한정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네임하고 네임은 프라이빗이니까 상속에서도 접근이 안 되지만 프로텍티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헤더 파일 이번에 독 하나 만들어 볼까요? 독. 자, 이 독은 파일 이름이니까 독 똑같이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독에 대한 생성자, 그 다음에 소멸자 잘 만들고 얘도 프라이빗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프로텍티드로 이제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거는 이 독이라는 거는 애니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애니멀을 상속받은 걸 독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애니멀을 담고 있는 애니멀.헤더 파일을 갖고 와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애니멀을 상속받아 독 클래스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애니멀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독은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이걸 좀 영어 고상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슈퍼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식은 서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용어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상속받을 때는 콜론을 씁니다.
이 콜론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참 헷갈립니다. 자, 멤버 그룹을 잡을 때도 콜론을 썼고요. 콜론을 썼고, 네임스페이스 접근할 때도 콜론을 썼고, 클래스 멤버 접근할 때도 콜론을 쓰고요. 근데 여기 있는 콜론은, 자, 클래스 이름 다음에 쓰는 콜론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 콜론의 의미는 상속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고 싶으면 자, 애니멀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떻게 상속 받을 건지를 내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에도 다시 접근 한정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Public, Private, Protected 있잖아요. 네, 얘는 이제 Public을 한번 받았습니다. Public을 받아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자, 여기 이제 애니멀이 있고, 이번에 애니멀 아니고 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 이번에는 독 하는데, 독에 셋네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름 멍멍이 이렇게 하고, 요 독에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뭐 내가 넣은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독에는 내가 만든 세터와 게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있는 setName하고 getName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요게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자, 요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상속을 받는다는 건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코드 블록이 있죠. 부모의 코드 블록이 있으면 요 부모의 코드 블록을 자식이 그대로 갖고 갑니다. 자식이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래서 자식은 이 부모의 멤버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기능을 사용할 때 여기도 접근이 있거든요.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상속을 받는데 상속은 퍼블릭으로 받을 수가 있고, 당연히 프라이빗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프로텍티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받을 때 요 키워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제 퍼블릭으로 쓸지, 프라이빗으로 쓸지, 프로텍티드 쓸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멤버를 어떻게 이제 내가 갖고 올 건가 하는 겁니다. 상속받으면 부모의 코드 블록에 접근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멤버의 현재 접근 제한자, 이 경우는 뭐예요? 또 세 개가 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자, 얘를 우리 갖고 오는데 얘를 어떻게 취급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9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총 9가지 경우. 근데 퍼블릭은 자, 멤버의 접근 특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프라이빗은 프라이빗으로,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로 똑같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프라이빗은 모든 걸 다 프라이빗으로 받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다 프라이빗입니다. 다 프라이빗을 받기 때문에 프라이빗은 상속받을 경우에 부모 멤버를 접근할 수 있다 없다? 부모 멤버를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프라이빗으로 받으면 부모의 멤버는 내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접근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접근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분만 쓰지 내가 바꾸는 부분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라이빗 상속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받을 때는
전부 다 이 퍼블릭 쪽 상속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퍼블릭 쪽 상속은 우리가 받지만 퍼블릭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프로텍티드를 퍼블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멤버의 접근 속성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프로텍티드는 재밌는 부분이 얘는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받아요. 프로텍티드는 재밌는 부분이 퍼블릭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얘는 받을 때 프로텍티드로 받습니다. 프로텍티드로. 자, 프로텍티드로 받고 프라이빗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당연히 프로텍티드로 받고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멤버가 퍼블릭인 경우에 상속을 받을 때 바뀌는 속성이 바로 상속을 받을 상속의 접근 제한자하고 동일하게 간다는 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상속받으면 퍼블릭 멤버는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상속받으면 퍼블릭 멤버는 프라이빗, 프로텍티브로 상속받으면 퍼블릭 멤버는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항상 프라이빗인 거고요.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로 가는데 프라이빗인 경우만 워낙 강하게 이제 접근을 제한하니까 프라이빗으로 받는다.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접근을 할 때 퍼블릭은 좀 느슨하고 프라이빗은 굉장히 엄격하고 프로텍티드는 좀 중간 정도다 라고 하는 거고, 상속을 받을 때 그래서 퍼블릭을 받는다는 거는 원래 속성을 바뀌지 않고 멤버의 접근 제한을 바뀌지 않고 받는다는 뜻이고, 프라이빗은 엄격하게 접근 못하도록 상속을 받는다는 거고, 프로텍티드는 퍼블릭 상속과 프라이빗 상속 중간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독을 내가 프린트하는 걸 한번 만들고 싶다고 하면 프로퍼티 안 바꿀 거니까 콘스트라고 합니다. 콘스트라 하고 얘를 인라인 함수로 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라인 함수니까 앞에 인라인이라고 써야 되고, 이 프린트가 독이라는 클래스의 멤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명시해 주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콜론 두 개를 적어 줍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using 네임스페이스에서 출력 한번 해볼 건데, 자,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네임이 있었잖아요. 네임. 자, 네임이 있었는데 요 네임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하면 에러입니다. 자, 상속을 받았지만 프라이빗이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하고 싶으면 getName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푸드를 하고 싶으면, 강아지는 이제 잡식성이잖아요. 잡식성.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괜찮을까요? 자, 푸드는 애니멀에서 프로텍티드니까 웹에서 접근 안 되는데 상속에서는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Cout 할 때 이 푸드를 그냥 그대로 접근해서 써주면 됩니다. 접근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 특성을 내가 보고 싶은데 얘를 독점 프린트라고 해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Cout 한번 해서 엔터 한번 해줍니다. 잘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출력하면 멍멍이 잡식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자, 이런 프린트 기능은 애니멀 쪽에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인 경우도 똑같이 inline 함수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다가
인라인 함수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니멀 클래스와 연결해서 멤버라는 거 명시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에 콜론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름을 출력을 해 봅니다. 자,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누가 출력이 될까요? 자, 내가 상속을 받을 때, 자, 이 프린트는 애니멀에도 있잖아요. 자, 애니멀에도 똑같은 메소드 선언이 있음. 뭐 선언이든 정의든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독에서 다시 같은 이름, 그 다음에 같은 입력, 같은 출력으로 클래스를 만들면, 메소드를 만들면 얘는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혹은 영어 그대로 override라고 합니다. 자, override는 우리말 지역하면 올라탄다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올라타는 게 아니고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는 거 다 뒤집어 엎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재정의. 그래서 원래 애니멀에 함수 정의가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override 하고 print라는 걸 새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멤버 재정의도 있습니다. 재정의 말고 멤버 메소드 중복이 있습니다. 메소드 중복은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거고, 아니면 영어 그대로 오버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버로드는 과적하는 거죠. 같은 건데 여러 개 그냥 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메소드가 있는데, 프린트가 있는데, 보이드에서 프린트로, 자, 스트링에 내가 어떤 원산 그 서식지 홈을 내가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받아서 출력할 수가 있죠. 여기다 이제 정의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프린트는 위에 프린트하고 구별이 되죠. 어떤 점에서 구별이 돼요? 입력이 다르기 때문에 입력 변수는 달라야 합니다. 입력 변수는 이제 다르게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게 C++ 메소드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잖아요. 함수 이름이 같더라도 입력에 따라서 출력을 내가 다르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프린트 하는데, 자, 프린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 이제 추가로 나는 요 홈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홈에다가 이제 할당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애니멀에 홈이 정의가 되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홈에다가 홈을 집어넣어 주고 요 홈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름이 이제 홈이 있으니까 프로텍티드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프린트에 const 한정자 썼는데 이걸 밑에만 했으면 문제는 없을 건데 이 홈을 원래 멤버 프로퍼티 이제 집어넣어서 원래 프로퍼티를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const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지워야 됩니다.
지워서 이번에는 나 출력을 할 때 여기다가 한국 이렇게 해서 홈을 명시를 할 수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멍멍이 잡식성 한국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메소드를 막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 이 프린트 함수가 있는데 원래 있던 애니멀의 프린트 함수를 그대로 교체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출력하는 거는 애니멀에도 있는 기능이잖아요. 애니멀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내가 굳이 독에서 다시 만들 이유는 없죠. 다시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모 쪽에 자 부모 클래스에 프린트 호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름을 적어 주는 겁니다. 애니멀 콜론에 프린트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똑같긴 한데 좀 더 체계화가 된 거죠. 체계화 됐고 개청화 됐기 때문에 독에서 필요한 것만 출력을 하고 애니멀에서 갖고 올 부분은 갖고 와서 코드 블록이 개청화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 클래스 이름을 기억하기는 좀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 제공하는 재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 클래스에 접근하는 키워드인데요. 언더바 2개 하고 슈퍼 그 다음에 멤버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 멤버에 접근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C++ 공부할 때 많이 본 거지만 멤버에 언더바를 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뜻이죠.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뜻이고 운영체제에 가깝거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표준에서 C++ 표준에서 제공하는 함수니까 신경 써서 사용하라 라는 뜻으로 키워드라든지 함수 이름 앞에 언더바를 붙입니다.